5일날 경축이고 20일날이 이제 춘분이 되겠습니다. 춥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그야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이함에 있어서 공사가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그야말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생로병사가 아니고 무병장수의 비결을 고명하신 의학의 선두주자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경청하셔서 무병장수하는 길을 좀 잘 실천해가지고 앞으로는 100세 상수가 아니고 200세, 300세 장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강의를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의학계에 거주신 이런 분의 말씀을 오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 인사드립니다. 강의도 이런 앉아 하기도 처음이네요. 여기 오니까 복된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 시간이니까 원래 이게 무병 장수의 비결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가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12시즌으로 나누었던 거예요. 자축인묘 해가지고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春하추동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희노 우사 비공경 칠정을 어떻게 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오곡 잡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하려면 적어도 한 10시간을 해야 되니까 오늘 간단하게 서막식으로 1시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씌우고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인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는 노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세상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처음 써보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는 알았어. 네, 이제 됐어요. 조물주가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들 때, 첫째 황소를 만들 때, 황소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 너는 평생에 인간을 위해서 꾸준히 일만 하고 묵묵히 일만 하면서 60년을 살라고 했어요. 60년을. 그런데 결국 황소는 어떤가? 30년을 살고 30년을 남겨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를 만들 때는 너는 인간에게 우상과 쾌락을 주면서 30년을 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숭이도 결국은 15년을 살고 15년을 남겨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개를 만들 때는 너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재물을 잘 지키면서 30년을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도 결국은 15년을 살고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알죠? 개는 수명이 15년 조합입니다. 그때 옛날에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은 25세까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이 제일 많은 것은 누군가?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조물주를 찾아가지고 안 됩니다. 조물주님. 우리 인간은 25년 살아가 안 됩니다. 25년 하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다닐 때예요. 대학생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어요. 등록금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조물주를 찾아가서 황소가 살다 나면 30년, 원숭이가 살다 나면 15년, 개가 살다 나면 15년, 이래가가 60년을 다 우리 인간인대로 몰아주세요. 그래서 조물주가 머리를 여리 깨우고 저리 깨우고 하다가 결국 그러면 오케이 했어요. 그럼 원래 25년에다 60년을 더 얻었으니까 얼마요? 85년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85년이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라고. 하지만도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85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도 만족이 안 되지만 나도 만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이 청춘이라고 봐요. 70이 청춘. 이러니까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100세가 우리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도 지금 우리 인간이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 100세 인구가 작년까지 9,700명이라 만 명이 쬐끔한데 근데 재작년에 9,970명이고 지금은 9,700이라 만 명이 다 돼가요. 100세에서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가게 되면 더 많아집니다. 오늘 시간상 관계로 지금 99세 얼마고 98세 얼마인가 이게 다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장장하니까 2, 3년은 얼마 산다 그래도 다 101세, 102세까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제일 장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25? 예. 근데 그게 금년에 말씀하니까 많은데 작년에 말씀하면 틀렸어요. 작년까지는 124세가 이제 금년에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인도의 한 노파가 작년까지 124세로 재작년까지 세계 기록을 돌파했어. 124세가. 근데 재작년에 죽었어요. 죽고 중국 신강 위글 자치주의 한 노파가 작년에 125세라. 세계 기록이라. 지금은 126세인데 사는지 죽은지 모르겠어요. 또 부고가 안 오니까 나도 모르겠네요. 이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도 120여 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수명은 도대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다들 궁금하죠? 얼마 살면 될 것 같아요? 200년? 아이고 그거는 이승저승 합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50? 150도 그것도 과하고요. 자, 우리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결론을 봅시다. 시간상 관계는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이거 하면 길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허무한 거라서 우리가 들어도 그게 긴가 민가 뭐 이렇게 믿을까 말까 하니까 잠시 두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인간이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다들 옛날에 중국에서 저기 유럽이 아니고 북아메리카 쪽에 철로를 넣어주러 갔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그 의료대가 따라갔거든요. 후에 결정시키기 전에 탄자니아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유문하러 한번 갔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흑인들인데 이런 만나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도 머릿속에 드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오래 사는 걸 원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오복을 원하잖아요. 오복 중에 아까 나왔는데 일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예, 수복입니다. 아이고 유명하시네요. 여기 안 나가고 내일 하고 저 산밑에 가서 도다리 피러 갑시다. 일복이 수복입니다. 사람이 늙거나 젊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자니아 사람들도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수복이 일복이고 이복은 무슨 복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처복이라는 사람, 저 노인 모두 노인 그가 강의할 때는 처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당신은 마누라를 잘 얻었으니까 이복이 처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치복 하는데 당시 치아가 건강하니까 치복이라고 하는데 이복은 강복입니다. 강복.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오복 중에 일복과 이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다 원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놓고 말하면 강태공이라면 다 알지요. 고든 바늘로 낚시하는 강태공. 강태공이 어떤 문헌에 보면 120년을 살았다. 어떤 문헌에서는 160년을 살았다. 이렇게까지 같지 않게 나오는 문헌이 많아요. 근데 강태공이 옛날에 도대체 얼마나 살았는가? 여러 가지 문헌을 비교해 볼 때 한 120년을 살았어. 그러면 그때는 1년이, 지금의 1년이 12개월에 365일이지만도 옛날에는 1년이 9개월짜리도 있고, 지시왕이 할 때는 9개월이요, 1년이. 1년이 9개월이고, 후에는 10개월짜리도 있고, 11개월짜리도 있고, 후에 와서 이제 12개월로 365일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치나 저리 치나 아무게 쳐도 강태공은 100살을 넘게 살았어. 옛날에 의사도 많지 않고 약도 훌륭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한 번은 강태공이 남방으로 시차를 나갔어.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고통을 사는 거라. 천상천하 모르는 일이 없는 강태공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맞힌 거다. 죽을 날이 됐구나 해가지고 말차를 타고서 채찍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밤낮으로 성안으로 돌아왔어. 황제가 문 앞에서 마중을 하는데 강태공은 내리자마자 팔을 휘두르면서 태희 하면서 막 태의원으로 달려가는 거야. 태의는 뭔가 왕궁의 의사를 태의라고 합니다. 왕궁의 병문을 태의원이라고 합니다. 태의 하면서 태의원으로 달려간 거라. 가가지고 의사가 이제 병을 앓아야 약을 하죠. 진병을 하라고 손을 잡으니까 도로 의사의 손목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라. 말로만 빨리 하면서 강태공이 빨리 하려면 손목을 놔줘야지. 그래야 진맥을 하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황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더 기가 차가 또 다른 태의 한 사람을 불러왔어. 불러내니까 또 이쪽 손으로 그 태의 손목을 잡고 또 놓지를 않는 거라. 세 번째 태의를 불러왔어야 진맥을 하고 이제 약을 달여가지고 문지방을 넘었으니까 강태공 숨이 딸깍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100여 년을 살면서도 죽을 때 죽기 싫어서 더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꽝스럽지만도 기시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사람들이든지 다 이렇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명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고 봅시다. 이거 자연 개수 학설이라고 있어요. 자연 개수 학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끝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 공식은 성장이 곱하기 성장 개수하면 수명이 나와요. 이게 공식입니다. 생장기는 우리 인간의 생장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25년. 어이구 훌륭하시구만. 우리 인간의 생장기는 25년입니다. 뭐 때문에 25년으로 평균 25년을 하는가? 우리 마지막 사랑니가 날 때가 평균적으로 25세예요. 사랑니가 나고 나면 성장기는 끝이 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생장기 25년에다가 성장 개수라고 있는데 이 성장 개수를 설명하려면 이거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데기가 5잠을 자잖아요. 한 잠 자고 나면 한번 크고 한 잠 자고 나면 한번 크고 뱀도 1년에 한 2번씩 거울을 벗어요. 거울을 벗어야 크는 거야. 이게 이제 다 성장 개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성장 개수는 얼마인가? 인간의 성장 개수는 5번 내지 7번이에요. 일생에 5번 내지 7번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장 개수가 여자들은 7년에 한 번 성장 개수인데 7번을 하면 77에 49 여자들은 49세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8번인데 8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88이 64 남자들은 64세가 갱년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갱년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명의 방식을 공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래서 인간의 성장기 25년에다가 만약에 성장 개수를 5번으로 곱하게 되면 125년이 됩니다. 125년. 많아요, 적어요? 수명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따지면 125번으로 따지면 125년이 나옵니다. 아이고, 보니까 이거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 한번 보고 볼게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성장 개수가 7번으로 따질 때는 25 곱하기 7번 하게 되면 175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들죠? 예. 아, 그렇구나. 대답이 옳창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구만. 네,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최고 수명은 175년입니다. 못 살아도 그 정도로 살아야지.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방식 가지고 미안한데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방식 가지고서는 이걸 갖다 결정짓기가 어려워요. 세계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한두 가지만 더 한번 뽑아봅시다. 두 번째 계산 방법은 성성수기 추산법이라고. 성성수기. 성성수기는 성성수기의 8 내지 10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앉아가 하니까 편해서 그런지 물이 시이네요. 우리 인간의 성성수기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성성수기는 14세입니다. 14세. 여자들은 14세가 되면 생리가 와요. 14세가 되면 초경이 옵니다. 남자들도 14세가 되면 정자가 성숙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성숙기는 14세라고 해요. 근데 포유동물들의 수명 계산 방법은 성숙기의 8 내지 10배예요. 성숙기. 그럼 우리 인간이 14세 성숙기가 14세라고 하게 되면 10배를 하게 되면 140세예요. 140세. 아까 175는 너무 지엽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 골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140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세포 분류법이라고 있어요. 세포. 우리 몸에
백혈구, 적혈구가 있잖아요. 피를 검사할 때. 걔네들이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일 좌우입니다. 120일. 우리가 대변을 볼 때 색깔이 누렇잖아요. 그 노랗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백혈구, 적혈구가 죽은 시체가 모여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됩니다. 대변이 노랄 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세포 분류, 즉 혈세포는 120일이 한 개 평생 수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류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최저 한도로 110년이 됩니다. 살기 싫은 사람이 요거만 살아도 됩니다. 1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도 100년 넘고 저렇게 해도 1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근데 포유동물, 우리 인간도 역시 포유동물에 속합니다. 포유동물들은 이런 공식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오직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여기하고 일정한 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도 한 가지는 인류의 번식이 너무 무분별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가을에 풀을 많이 먹고 임신을 해요. 하면 내년 봄에 새 풀이 돋아날 때 애가 태어나는 거라. 이래 맞추어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법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식이 안 맞는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것도 한 가지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대충 그렇게 아시고 지금 90세에서 99세까지가 38만 얼마가 돼요. 90에서 99세가 이 사람들 99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38만 중에서 내년만 후년만 되려면 2년 후에는 역시 100세 노인이에요. 결국 이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 이거는 그때 가서 닥쳐봐야 알지만도 지금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뜻있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것은 100세 인생은 노력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지금 세월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어릴 때는 세월이 기어갔어. 젊었을 때는 세월이 뛰어갔어. 이제 늙었을 때는 세월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 세상 다 가니까 이제부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가 100세를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세를 살 수 있는가? 100세를 살려면 천인일체 하늘과 사람이 한 몽뚱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을 개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연이 정해준 패턴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이 천인일체가 돼가지고 무병장수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자축인노해가 12지지로 나누어서 12띠로 나누어서 12시각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자시부터 시작인데 그럼 자시는 언제부터인가? 여기 빨간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게 나오네.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입니다. 자시. 시작이요. 띠를 놓고 말하면 자시는 쥐띠예요. 쥐띠. 그리고 자시가 되면 양기가 나와요. 자시가 되면 양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양기를 받아야 몸이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양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물들도 여러 가지 동물들도 뱀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역시 나와서 햇빛을 어느 정도 쬐야 걔네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햇빛이 아니고 자시의 양기가 나옵니다. 자시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양기를 많이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한방에서 자시는 이제 우리 오장육부를 따질 때는 담이 주사한다고 해요. 주사라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는 담이 주요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담이 주요작용을 해요. 띠를 놓고 말하면 쥐띠고, 그리고 이제 오장육부를 따질 때는 담입니다. 그러면 12가지 띠 중에 뭐 큰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때문에 제일 작은 쥐가 1순위로 돼가 있는가? 따지고 보면 쥐는 간이 작아요. 낮에는 무서워서 이 세상에 못 나옵니다.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돼가지고 자시가 되면 양기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쥐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나와 봤지만도 한밤중이 되면 쥐가 천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싸우고 연애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양기를 받기 때문에. 그 담이 작은 쥐도 그때 되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담의 기능은 양방에서 담이를 그러면 쓸개를 두고 말합니다. 쓸개는 우리 몸에 담즙을 분비하는 한 개 통로에 있는 겁니다. 저수지예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흘러나오는데 느닷없이 많이 흘러나오면 필요 없으니까 담낭 안에다 저촉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담즙은 고기와 기름기를 분해하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느끼한 걸 많이 먹었을 때는 담낭이 쪼그려 가지고 담즙을 짜냅니다. 그래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나와 가지고 같이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양방에서 담의 기능은 이렇지만도 한방에서 담의 기능은 또 이것하고 다릅니다. 더구나 한방에서 담의 기능은 담이 크면 꿈도 크고 희망도 크다. 담이 간에 붙은 거예요. 담이 크면 쉽게 말해서 간도 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 큰 사람은 성격이 외성적이요. 담이 작은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요. 그리고 이제 담이 작으면 겁이 많기 때문에 공황증이 옵니다. 공황증. 그리고 담량은 사람의 성격을 좌지우지해요. 담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에 쥐도 양기를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들, 딸 못 낳는 사람들 이 자씨가 되면 저 산속에 큰 바위돌 앞에 가지고 막 부럽들여가 빌고 아들 낳게 해달라, 손자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이것도 역시 자씨를 이용합니다. 자씨. 그리고 돌을 닦고 기공을 하는 사람들, 돌을 닦고 기공을 하는 사람들도 자시에 밤중에 나가가지고 띵깡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기능을 넓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상도 역시 자시에 드립니다. 그렇지요? 네. 왜 그런가? 조상님께서 양기를 많이 받고 우리 후손을 좀 팍팍 밀어달라고 그래서 자시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 잘 지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시가 되면 서거머니 나와서 남이 안 볼 때 설적하는 거 이거 뭐예요? 도둑질. 예? 도둑질. 아 이거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도둑도 자시가 되면 양기를 받아가 간이 커가지고 나와서 남의 물건을 잘 훔쳐가는 거라. 아이고 수고 많으셨겠네요. 그리고 살인사건도
유럽에는 몰라도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이거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살인 사건도 역시 밤에 자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살인 사건도.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자시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요? 뭘 하면 좋겠어요, 자시에? 저분은 가만히 있고 이제 시끄러 했으니까 자시에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자신은 잠을 잘 아이고 자요. 내가 이거 안 보고 눌리가지고 이게 막 자시에는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자시에는 지금 우리 인간은 물만 마셔도 3주를 살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큰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 밑에 깔려가지고 물만 마셔도 3주, 4주를 살아요. 3주, 4주. 그런데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 방향을 잃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논문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방향을 잃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30일을 안 자도 지금까지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4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요. 형손들은 건강한 사람은 없다. 3시간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는 사람. 아이고 오늘 대성공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첫째 잠을 잘 자야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전문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 그저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걸 따지고 본다면 잠을 잘 자야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학계에서는 잠을 잘 자야 우른각시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건 맹탕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베타아미노일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베타아미노일드. 원칙은 아미노일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작용을 하는가? 우리 뇌와 척추는 서로 통해가 있어요. 척추 안에는 척추액이 있습니다. 그 액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순환을 해요. 우리 뇌에는 임포관이 없어요. 임포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암이 생기도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됩니다. 임포호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진대사 과정에서 일정의 분비물, 노폐물이 나와요. 쓰레기가 나와. 근데 뇌에는 임포호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 배출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식물신경, 교감신경의 작용하에 아밀노일드가 많이 나와요. 아밀노일드는 척추액이 우러 갔다가 자꾸 순환을 시켜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뇌를 그 취급하기 때문에 뇌를 세척해 주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나오는 찌끄레기를 우리가 베타아미노일드라고 합니다. 일단 의학에서 앞에 베타가 붙으면 그건 다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뇌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바깥을 내다볼 때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야만이 멀리 볼 수 있고 똑똑히 볼 수가 있다. 우리 뇌에도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베타아미노일드를 닦아 치워야 우리 뇌가 잘 돌아가고 뇌가 명석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쪼글쪼글 해가 돼가 있어요. 그 꼴짜기마다 노폐물이 끼어가 있으면 우리 뇌가 허리멍텅해가지고 똑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교감신경의 작용하에서만이 아미노일드가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아미노일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베타아미노일드를 씻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른각시 아니에요. 잠잘 때 나와서 이렇게 일해주는 것이. 네. 그러면 우리가 자시에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시가 지나서 이제 축시예요.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예요. 축은 소띠예요. 오장육부를 따질 때 축신은 간장이래요. 간장. 아까는 담이 당직을 썼지만도 이제는 간이 당직을 쓰는 거라. 한방에서 간은 장혈한다고 합니다. 장혈. 우리 인체 해부학으로 따질 때 우리 몸에 혈액이 얼마나 되는가? 본인 체중의 7 내지 8%가 됩니다. 혈액이 몸에. 남자는 1kg당에 80ml, 여자는 1kg에 70ml. 이거 뭐 숫자가 잘못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여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피를 소모를 시키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는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자는 달달이 혈액을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남자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남자는 피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더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수혈을 많이 하면 몸이 좋다고 하는데 곧바로 이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남자들도 수혈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체중의 7 내지 8%가 혈액인데 그 중에 간에는 100분의 13% 좌우가 항상 간에 밀집되어 있어요. 간은 소리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리 없는 침묵의 장기인데 그렇지만 간은 우리 인체에서 제일 크던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간에서 여러 수십 가지 비타민도 만들고 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되는 요소, 효소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간에서 모든 것을 많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은 인체에 소리 없는 가장 큰 화학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간에는 우리 인체의 13% 좌우의 혈액이 항상 간에 머무르 있어요. 그 때문에 간에는 혈액 속에는 모든 산소와 모든 영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은 혈액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간을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2주, 3주만 되면 원래만큼 큽니다. 간은 잘라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옛날에 우리 병원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재임이 돼가지고 시립병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장으로 금방 부임돼가 가가지고서는 이름을 한번 날려보려고 간 절제 수술하는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힘으로서는 할 수는 있는데 좀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시립병원의 의사를 불러왔어. 불러와서 이제 수술을 했어. 하고 나서 이제 한 2주 후에 간을 이제 기증한 사람부터 먼저 건강하니까 먼저 검사를 해봤어. 초음파를 검사하니까 간을 잘라낸 사람이 간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니 뭐 어떻게 됐니 뭐 잘못된 줄 알고 난리가 난 거라. 이런데 막 원장실로 사람들이 막 한 사람이 쫓아온 거 아니라 막 여러 사람이 막 연예연방으로 쫓아오는 거라. 이 사람이 많은데 수술이 잘못됐다. 딴 사람 갖다가 수술했다. 이 사람 간은 그대로 있다. 나도 그러면은 못 겪어봤으니까 나도 정신 나가지. 이러면 큰일 어려 사오거든. 그래 가서 보니까 간을 이식해서 떼준 사람이 내가 가서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그 사람 맞고 이식 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그 수술한 의사인데 물으니까 간은 2주만 되면 원래만큼 큰다는 거라. 네. 그 때문에 간이 이렇게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간에는 무슨 병이 생기도 인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에 암이 생기도 발각이 됐다 하기 때문에 그건 말기입니다. 그건 말기예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큰 병을 갖고 있어도 그게 정상적인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은 우리 인체에서 해독과 배독 작용을 합니다. 해독과 배독 작용을 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담석,
담즙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혈세포가 죽고 나면 그 시체가 간에 가서는 간에서는 그걸 담즙으로 만들어요. 담즙으로 만들어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고 기름기를 쏘할 때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장암이 많이 걸린 사람들 왜 걸린지 아세요? 고기 많이 먹었어. 아닙니다. 고기는 건강식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구나 비계를 고깃집에 보면 비계를 다 잘라내고 하는데 나는 그 주워 먹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건데. 비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소화시킬 때는 담즙이 필요한데 지방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담즙이 흘러내릴 때는 그게 독한 거예요. 담즙이요. 대장으로 와가지고 소장까지 오는 거는 괜찮아. 소장에서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데 소변으로도 내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보내면 되는데 그걸 그냥 대장으로 방출시켜 버리는 거라. 그러면 대장암이 걸리는 거예요. 대장암이 주부 범인이 곧바로 담즙입니다. 담즙. 신진대사의 찌꺼기를 담즙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잠을 잘 자야죠. 잠을 잘 자려면 그냥 눈 감고 눕는다 해가지고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도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잠을 잘 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누워 자야 되는가?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네. 어르신은 기공 뭐 이런 거 하시는가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똑바로 누워. 뒤로 똑바로. 똑바로 네, 똑바로 해. 땡 바로 누우면 안 돼. 절대 안 돼. 왼쪽. 왼쪽 땡 오른쪽으로 자야 좋다는 오케이.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거는 보죠. 몇천 년 전에 와불 봤죠. 네. 몇천 년 전에 만든 거예요. 와불 자에서는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반드시 오른쪽으로 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에는 전체 혈액의 100분의 13%가 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 했죠. 그리고 간은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이 화학 공장의 주 원료가 혈액이에요. 이쪽으로 피를 많이 몰아줘야 원료가 충분해야만이 여러 가지 단백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누우면 왜 안 좋은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공을 하고 무예를 다루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방으로 따지면 오른쪽은 혈이야.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 혈이고 왼쪽은 기라고 해. 기. 오른쪽은 혈이고 혈과 기. 왼쪽은 기라고 하기 때문에 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기를 갖다가 모아준다고 하는데 혈액은 물과 같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법이요. 우리 혈액도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간이 있지만 왼쪽에는 뭐가 있는가?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펌프 작용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인간의 수명의 상징이 뭔가 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 하나는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고 둘째 숨을 쉬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아껴줘야 됩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누워서 하면 혈액이 물과 같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심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요. 그러면 심장에 과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심장에 너무 과부하가 오게 되면 너무 펌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러면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으로 누워야 심장에 부담이 안 가고 간에는 혈액이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저 여자분 반드시 자는다는 거. 네. 공자님께서는 침불시.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유튜브 보니까. 이거 반드시 자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축은 성장 시체를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해야 되나.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침불시 잠을 잘 때 시체처럼 하지 말라 그 뜻이요.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의 라인이 있잖아요. 라선. 우리 인체는. 인체의 라인은 오장육부의 위치에 따라서 굽어질 때는 굽어지고 꺾어질 때는 꺾어지고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이걸 똑바로 사게 되면 앞으로 이게 라인이 없어지고 곧은 창자가 되는 거예요.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일자로. 그러면 오장육부의 라인이 헝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라인이 S라인이는 오장육부의 인체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S라인이 만들어지는데 똑바로 사게 되면 그 일자형이 됩니다. 요추, 척추, 경추 이게 원래 형태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뭔지 아세요?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 목에는 목 디스크가 있고 흉에는 흉추 디스크가 있고 허리는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마디마디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고무처럼 생긴 연한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S라인이 그대로 있을 때는 평생 디스크를 걸리려 해도 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자세를 변경할 때 그때는 어딘가는 한쪽 편에 구부리든가 하게 되면서 그럴 때는 상대 측에서는 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 이러면 이쪽은 넓어지잖아요. 그 간격이. 이럴 때 힘을 쓰면 그 힘이 이 막에 못 이겨가지고 기압에 막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눌릴 때는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고 왼쪽을 눌릴 때는 왼쪽으로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반드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라 한다 해가지고 그럼 밤새도록 오른쪽으로만 자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자고 되도록이면 오른쪽을 이용하라는 것이 밤새도록 꾸드는 것처럼 오른쪽만 자면 안 됩니다. 이따금씩 돌아 눕기도 하고 이따금씩 잠깐 이렇게 반드시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눕는 거는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눕는 거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가는가? 낮잠을 잘 때는 반드시 자야 됩니다. 낮잠은 잠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에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로부터 이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워 자는 겁니다. 우리가 낮잠은 보통 10분에서 30분이요. 그 기간에는 반드시 누워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까요? 예. 조금 더? 네. 조금 더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이제 자세도 중요하지만도 위치도 중요해요. 방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방위는 옛날에는 굉장히 이 방위를 중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방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내가 지은 집이 아니고 남들이 개발상이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그대로 맞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위도 역시 중요한데 원래는 수면의 방위는 동서방위입니다. 머리는 동쪽으로 두고 발은 서쪽으로 두고 동서방위예요. 왜 동서방위를 하는가? 동쪽은 목이요. 음양오행을 따지실 때 동쪽은 목에 속합니다. 목은 생발이고 IQ를 갖다가 쌓아내고 머리를 총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음양을 따질 때는 동쪽은 양입니다. 양은 따뜻한 거죠. 음은 차운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다 동쪽 방위를 선호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 것이 나는 북남 방위를 선호한다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이 지금 왔으니까 그래도 뭐 A급을 받았지만 옛날 그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원래 북남 방위는 우리 인간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시체가 성장을 예치할 때는 북남 방위로 합니다.
산 사람 중남방위를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가 A급 논문을 써가 A급 받아가 우리 아버지인데 부모님인데 갖다 보이니까 깜짝 놀래는 거라. 우리 아버님이 이쪽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우리가 남쪽은 양이고 북쪽은 음이에요. 예. 그런데 남쪽은 북쪽은 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음에 속하고 남쪽은 화에 속하고 양에 속합니다. 근데 나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발을 남쪽으로 두라. 죽은 시체는 발이 북쪽으로 하고 머리를 남쪽으로 두는데 산 사람은 머리가 먼저 나가지만도 죽은 사람 시체를 운송할 때는 발이 먼저 나갑니다. 죽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시체를 두는 방인데 죽은 사람은 발을 북쪽으로 두고 그러는데 나는 잠을 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발을 남쪽으로 두라. 간단하게 이치를 설명한다면 우리가 남쪽은 따뜻한 걸 한 곳의 양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는 시원하고 차운 데 둬야 잠이 잘 옵니다. 그 반면에 발은 따뜻해야 잠이 잘 옵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더운 물에 발을 씻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데 우리가 배꼽 인체는 배꼽 알로는 음에 속합니다. 배꼽 위로는 양에 속하고 그 때문에 음과 양은 서로 결합이 돼야 이게 생태의 균형을 이루듯이 우리 몸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음이요. 물이고 오행을 따질 때는 물이고 음이요. 음이니까 머리를 북쪽에 두면 우리 몸은 배꼽 위로는 양에 속하니까 역시 음과 양이 서로 합해지고 그리고 우리 머리는 잡긋든지 시원한 데 둬야 잠이 잘 옵니다. 더운 데 두면 잠이 잘 안 와요. 그 반면에 남쪽은 양이니까 따뜻하고 우리 발은 따뜻해야 잠이 잘 옵니다. 소송화가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방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24시간을 12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자시와 축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에 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구태여를 다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건강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